자, 같이 보시고 일단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고1 학생들이긴 한데요. 고3 학생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게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점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고1 때 내신 대비를 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바라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문법을 제대로 수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수능 문제도 좋은 문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점차 연구도 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좀 더 제대로 가르치시는 방향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방향 자체는 괜찮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이거야. 이게 여러분이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칭어, 지칭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품사의 통용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면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파생 전미사랑 중세국어 때는 형태가 달랐어요. 근데 현대국어로 오면 형태가 똑같아져 버렸어. 그럼 당연히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요즘 평가원의 관건이에요. 잠깐 저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더라. 자, 우리 25학년도 6월과 9월에 공통적인 킬러 유형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초반부에 독서통합형을 냈고, 자, 문항은 뭐냐면 이 독서통합형의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자체가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해석의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왜?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의적이고 함축적이다 보니까 해석의 다양성의 문제가 무조건 생기는 거고 그거를 문학에서도 독서에서도 문법에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개념 기반으로 가실 건데, 자,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가 의미 구조라고 하면 그게 다 문법이잖아. 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의문이 있을 거고, 형태소가 있을 거고, 단어가 있을 거고, 문장이 있을 거고, 담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과목명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거냐? 단어 차원에서의 규칙을 다루는 게 바로 어법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휘어법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자, 그리고 문장 수준의 법이니까 이제는 문법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과목명이 뭐로 바뀌었지? 언어로 바뀌었잖아. 이제 담화 차원을 다루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다루겠다는 거고 이제 과목명이 언어로 바뀐 이유가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해보라면 또 못할걸? 자, 음은 형태소, 단어, 문장, 담화의 정의를 해봐. 시작. 써요, 빨리. 자, 필기하실 데가 없으면 선생님 그 국어 노트 좀 나눠주세요. 영상 안 끊을게요. 미안해 얘들아, 휴강을 해야 되는데 아시죠? 이번에 연합반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2달이야. 정확하게 첫 시험이 9월 26일에 있었고 마지막 시험이 10월 26일에 끝나요. 미안해. 그리고 휴강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텐션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잘 따라오시고 어쩌겠어요. 이걸 3년 안에 끝내셔야지. 성인이 되셔서 다시 보시면 안 되잖아, 저랑. 미성년자 때 딱 저랑 관계를 끝내시고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 의미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약간 버벅대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체계 확립을 잘 못해서 그래. 애들아, 너희 지금 내신에서 내는 그 체계 있죠? 그거 거의 제가 과장 조금만 못할게요. 원래 과장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 과장 조금만 못해가지고 제가 한 절반 정도 한 거라고 봐요. 15년 전쯤에 한참 수능에서 문학 개념어들이 변별력을 가졌을 때가 있고 문학 개념어를 좀 최초로 영향력 있게 정리한 선생님이 이성건 선생님이라고 고려대 나오셨고 메가스터 수업하시다가 오르비에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되게 좋았어, 이름이. 뭐가 좋았냐?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감상? 논리적 해석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20년 전에 할아버지 시절에 논리가 없었나 봐,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논리라는 단어, 개념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집대성한 사람이 3명이야. EBS의 윤혜정, 이투스의 건규호, 그리고 비타에듀와 KT에듀의 베이노. 3명이서 정리를 딱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제일 정확하다고 자부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형직 교사, 교수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석박사 과정들이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따라가면서도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문학 개념 교재는 15년 교재예요. 그런데도 최신의 어떠한 문학 개념 교재랑 비교해도 더 좋아.
그러니까 이걸 출판을 못한 비운의 교재야. 근데 언젠가 출판할 거예요. 5년, 10년 안에 언젠가 출판이 돼요. 분명히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될 거야. 그래서 그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는 끝났고요. 평가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근데 내신에서는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건드리는 거고, 특히 중1 때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중1 때요, 직유법 배웠어요. 윤선도의 오후가 배우면서 절개라는 개념을 배웠어. 중1 내신 시험 범위가 한 학기에 보통 10작품 정도야. 자, 그런데 고2 국제고 내신 시험 범위가 한 학기에 150작품이야. 그러면 중1부터 고2까지 달라진 건 중1 때는 시험 범위가 1차 함수를 10번 푸는 거고 고2 때는 150번 푸는 거니? 아니잖아. 점차적으로 사고의 과정이나 점차적으로 이 사고력이라는 게 생겨나가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잖아. 근데 국어는 시험 범위 늘어난 거 말고는 니네가 체감하는 게 없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고2, 고3 때쯤 와가지고 제 수업을 딱 들어오면 내가 틀리겠니? 니네가 틀리겠니? 내가 틀리겠니? 5등급, 7등급 나온 사람들이 틀리겠니? 그런데 민주주의는 5등급, 7등급이 맞다니까. 어떻게 수능을, 어떻게 내신을, 어떻게 시험이라는 걸 민주주의로 하고 있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틀대로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정확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둘 다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의미에 관한 것들인데, 의무는 뭐냐? 의미를 구분하는 거야. 구분하는 최소단위예요. 그리고 전부 다 최소단위인데 얘만 좀 달라. 자, 두 번째 형태소는 뭐야? 말 그대로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단위야. 단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단위야. 문장은 의미를 완결하는 최소단위야. 인데 이 정의가 지금 흔들렸죠. 왜? 의미가 완결된다고 봤는데 아 추워라 라고 얘기하면 에어컨을 끄라는 건지 히터를 틀라는 건지 아니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잖아. 심지어 옛날에는 재미없을 때 춥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봐. 다만은요, 의미가 완성되는 단위라고 봐야 될 거고, 이제는 여기서도 뭔가 지금 좀 정리가 필요해.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활용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단어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겠지. 당연히 이거는 어휘력이고, 어휘는 그때그때 정리하셔야 되는 게, 국어 어휘는 너무 광범위해. 영어 어휘는 5,000개로 딱 정해져 있어. 그건 국제 표준이야. 미국의, 정확하게는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어 교육기관이 유학생들 대상으로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어를 제대로 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할까? 영국하고 미국의 최대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산업이에요. 그래 유학생들을 받아. 그땐 돈 존나 쓰지. 1년에 막 1억씩 써. 4년 지나잖아. 보통 10분의 1만 남기고 다시 본국으로 보내버려요. 자, 어쨌든 그러면 걔네들이 대학 들어서 어느 정도의 어휘를 갖고 있어야 유학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딱 5,000개야. 여기서 우리가 보면 뭐 LI가 붙어서 부사 파생, 뭐 MENT가 붙어서 명사 파생, TION, 이런 접두 전미사 파생, 합성어는 다 포함이야. 그러니까 하나 스템, 하나의 어근을 두고 파생어휘들은 합성어휘들은 5,000개 카운팅 하잖아요. 그냥 5,000개는 정확하게 어근들만 5,000개를 카운팅하는 거야. 그럼 5,000개 정도를 정리하면 영어 빈도의 98%가 해결된다고 하고 2,000개를 해결하면 80%를 해결한다고 해.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고1까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80%를 처리하게 하는 2,000개가 시험범위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5,000개가 시험범위인데 선생님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가 다 나눠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별로 안 나눠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빈도가 비슷해요. 시중에는 어휘자 아무거나 보셔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왜? 빈도가 거의 겹쳐. 그래서 이게 딱 5,000어인 거야. 이것만 외우시면 사실은 영어는 끝나. 근데 국어는 5,000어이 끝나겠니? 뭐 국어인데? 5만 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휘장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도는 해봄직하지만 불가능해요. 그거 한 50년을 지나야 될걸? 니네 뒤질 때나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난 크게 없다고 봐. 어떻게 그냥 각자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단어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야. 사실은 10%도 안 돼. 자, 그럼 대부분은 뭐냐? 영어에서는 신텍스 구조를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가거든. 국어에서 그걸 의식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의미가 안 잡히면 문장 구조 잡으세요 라고 정리하고 두 번째, 의미가 잘 안 되면 담화 구조를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로 오시면 되겠고 실제 대부분의 킬러 문항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뚫어주시면 해결이 되고 하나 더, 어휘도 배경 지식과 엮음이 역시 킬러 문항의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국어 학습을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 세 개야. 국어의 사고력이라는 거를 이 틀을 잡고 가시고 자 봐.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선택자든 비선택자든 해야만 하는 이유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정리 끝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독서 통합형이 나왔고, 두 번째는 킬러 문제는 이제 문학이고 독서고 문법이고 비슷비슷하더라.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정리하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엮어서 보실 텐데, 일단 오늘은 문법만 한정지어서 볼 거고,